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요, 바로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권력이 독점되는 과정을 견제하지 못했던 당시 민중들과 지식인들의 모습, 그리고 농민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 속의 인물 유형들이 동물들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겠고요. 그들의 이상이었던 동물 농장, 그리고 평등하고 삶을 꿈꾸자 했던 이들의 이상이 지켜지지 못했던 이유를 현대사회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. 차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어렵게 이룩한 이런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, 바로 민중과 지식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특정 권력이 독점되는 과정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 과정은 7계명이 조금씩 바뀌어서 결국에는 독재층에 해당하는 이런 나폴레옹과 돼지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전혀 견제하지 않는 다른 동물들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 유형들이 당시 시대 상황을 어떻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동물들에 의해 쫓겨나는 존스 씨라고 볼 수 있겠죠? 그래서 이 존스 씨 같은 경우는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의 먹을 것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니콜라스 2세 외에도 당시 차르 정권의 이런 독점된 정권, 그리고 절대적인 황제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존스 씨가 쫓겨나는 과정은 이런 차르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또 하나, 여러분들 여기서 동물들을 혁명시키는, 정신적으로 이들을 교육시키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. 바로 이 사회주의의 이론의 기초를 쌓았던 이 마르크스가 바로 메이저 영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 메이저 영감은 동물농장에 있는 농민들, 그러니까 동물들을 정신적으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를 세웠던 마르크스를 메이저 영감으로서 나타나게 되고요. 동물들이 이 메이저 영감의 연설을 듣고 뭔가 잘못됐는데? 현실을 바꿔야 하는데?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. 하지만 마르크스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은요, 역시 이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의 견제 싸움과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노우볼이 쫓겨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으로 권력이 독점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아무래도 이 이상적인 사상이 실질적으로 잘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.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인물은 그렇죠, 바로 이 나폴레옹입니다. 스탈린이 이렇게 구소련의 정치 권력을 잡게 되고요. 이전과 다르지 않은, 그러니까 인간과 결국은 구분되지 않는 생활을 누리고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들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농민들을 착취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. 그 모습이 바로 이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로서, 그리고 돼지 친구들, 그들의 친구들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. 자, 여기서 더 중요한 거, 여러분들 7계명이 변제되어 가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제가 이 7계명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도 안 되고,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지도 않아요. 어떤 동물도 술도 마시지 않고요. 그리고 어떤 동물도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해쳐서는 안 돼. 처음에 이렇게 평등했던 7계명이 결국 어떻게 바뀝니까?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여도 돼. 어떤 동물은 두 발로 걸어도 괜찮아. 어떤 동물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모두에게 평등했던 법 7계명이 부분 고쳐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또 다른 인물들을 살펴서 본다면은 지식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바로 이 벤자민이라든가,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이 상황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자본가 계층에 해당했던 몰리 같은 경우 사실을 외면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간다든가,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한다든가,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. 이들은 자본가 계층과 그 다음에 지식인 계층을 대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변질되어가는 혁명의 의도에 전혀 참여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참 여러분들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인물이 누굽니까? 저는 막 눈물이 막 나려고 했는데 이 복서는
가장 그래도 나폴레옹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오직 그냥 근면 성실하기만 했던 인물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서는 마지막에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니까 팔려가게 되죠. 그렇죠? 결국 팔려가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복서가 이렇게 팔려가고 난 것을 아무도 몰라요. 더 좋은 데로 갔을 거라고 생각해. 이런 것들은 모아도 나폴레옹의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쓸모 가치가 없어진 인간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 되겠죠. 여러분들 이 복서를 통해서는 뭐를 느꼈나요? 근면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근면해야 할 이유,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잘못된 목적에 맹목적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복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또 가장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양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너무나 무지해서 책임형을 다 외우지 못해요. 그래서 책임형이 바뀔 때마다 그 책임형을 그냥 또 조잘 외우기만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바로 시대 변화나 혹은 잘못된 현실에 저항은커녕 그 상황에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을 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? 양을 얘기하니까 제가 목이 메네요.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. 자, 이렇게 동물의 농장 속에 드러나는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유형은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동물 농장으로 세워진 이 현실이 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부분은요. 이렇게 지배층을 대변하는 인물들 외에 나머지 민중들과 농민들, 지식인들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. 법이 바로 서고 그 법이 바로 이렇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견제와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의를 갖다가 바로 세우고자 하는 농민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민중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동물 농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. 뭐라고요? 아,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똥맛 카레, 카레 맛 똥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